위대한 성취입니다.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가? 성공이 언제나 너무 먼 미래의 일 같다면 이 책을 읽어라. 도움이 될까요? 지은이 루스 고티안. 교육학 박사이자 이학 석사인 루스 고티안은 컬럼비아 대학교 리더십 개발과 멘토십 전문가로 네이처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학과 최고 교육 책임자이며 의학 교육에 관한 책의 공동 에디터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차례를 보면 이 책이 보내는 찬사부터 해서 1부 성공하는 사람들, 운명을 통제하라, 2부 내적 동기, 3부 당신의 열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자기계발 관련이나 성공 관련한 책을 좀 읽었는데 다른 내용이 또 나오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성취가들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다. 이 시대 최고의 성취가들을 승리로 이끈 성공의 4가지 기둥. 4가지 무엇일까요? 위대한 성취. 구성은 먼저 1부 성공하는 사람들, 2부 성공의 4가지 요소, 3부 성공을 최적화하라. 결론, 성공의 4가지 기둥.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말로는 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꿈을 다시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낸다면 성공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우주 비행사, 과학자, 올림픽 챔피언, 작가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들을 인터뷰하고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성취를 해낼 수 있었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패기 위스는 나사에서 근무하며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바대로 쉼없이 달린 끝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발탁이 되었고 가장 오래 우주에 머문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피터 래클리프는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이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음 목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집중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캔디스 케이블은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자가 낸 끔찍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좌절하고 힘겹게 삶을 대할 수 있었지만 대학에 가서 다른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 위안을 얻고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까지 포함해 9차례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커리어로 장애인 인권 개선에도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은 멘토를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직장이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을 권유하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멘토가 생겼다고 해서 목적만 가지고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등 그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가는 길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진한 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멘토와 멘티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하기도 하는데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 배우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새롭게 접근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혼자서 방향을 쉽게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성과 SNS,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망치는 게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 것은 성취하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패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도조차 않는 것을 더 두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챔피언도 그렇고 의외로 목표를 이룬 이후에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꽃길만 가나 싶었는데 그만큼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연구와 컨텐츠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안 된다. 당신은 선발되지 못했다. 당신의 제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보조금 신청은 거절되었다. 당신의 논문 초고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조금도 뛰어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포기하고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안 된다는 말을 아직은 아니라는 말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아직이라는 말은 여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를 뒤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뜻이다.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조금 더 계속할지 이만하면 충분한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에 앞서 거절은 늘 있는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발달 심리학자이자 노화 전문가 데보라 하이저 박사는 안 된다는 대답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양로원의 우울증 평가 방식에 혁신을 일으켰다. 하이저 박사는 대학원 재학 중 침상이 705개인 양로원으로 실습을 나왔는데 직원들은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다고 했지만 하이저가 관찰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텔레비전도 책도 다른 어떤 자극도 찾지 않고 그저 방에만 있으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하이저 박사는 그들이 모두 우울증 진단을 받았냐고 물었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표준 측정법 미니멈 데이터 세트에서 우울증이 아니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공식 서류의 내용과 달리 하이저는 많은 노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양로원에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대학원생이었던 그녀가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이저는 그때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깊이 조사해보기 위해 노인들에게 설문을 받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견이 수많은 노인의 삶을 변화시켰다. 700여 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정부 자료와는 반대로 훨씬 많은 노인이 우울증 진단 범위에 속했다. 하이저는 심리학자들에게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들과 미니멈 데이터 세트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차이를 발견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황금 기준이 필요했던 하이저는 우울증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정동장애와 정신분열병을 위한 지침서를 집필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대학원생 몇 명을 채용해 후속 연구를 진행했고 자신이 실시한 설문 결과가 양로원에서 사용하는 미니멈 데이터 세트의 결과가 아니라 그 지침서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이저의 연구 결과는 저널의 주요 논문으로 게재되어 출간되었으며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고 양로원 노인들의 우울증을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부 대학원생 신분으로 해낸 일이었다. 그녀의 논문을 심사했던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황금 기준을 손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엄청난 자료를 검토했을 겁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이저는 그 말을 이렇게 재해석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안 된다는 말은 사실 당신보다 그들 자신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창의적으로 폭넓게 생각해보라.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와 협업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말은 아직이라는 뜻일 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을 보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의 작은 날갯짓에도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날아보는 겁니다.